그날 아침 영희는 늘 준비하던 국솥을 그냥 덮어두었다. 이영희는 아침의 첫 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일어났다.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칼칼했다. 평소 같으면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다소 피곤하고 몸이 뻐근했다. 손끝이 떨려 조심스럽게 일어나기 위해 의자에 손을 댄 순간 그녀의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작은 고통이 하루를 채우는 일인 걸까? 그녀는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른 후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와 같이 단순히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준비하고 방 안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 놓았다. 눈에 띄게 느껴지는 몸의 변화는 한참 동안 무시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무시조차 힘이 들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가벼운 통증 하나하나가 겸허히 받아들여져야 할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희는 평소처럼 아무런 말 없이 밥을 짓고 조용히 찌개를 끓였다. 한동안 그녀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건강을 감지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이 작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싶지 않았다. 이불을 걷어내면서 조금 더 길게 숨을 들이켰다. 몸의 모든 세포가 반응하는 것 같은 이 느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영희는 그 감각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한쪽 귀로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새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몸이 느꼈던 무게는 단지 육체의 피로가 아닌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고립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아침을 마친 후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아무리 평범한 아침이라도 정원에서 만나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는 영희에게 어떤 위안이 됐다. 그러나 오늘은 정원을 돌아보며 가벼운 미소를 짓기가 어려웠다. 작은 배추밭에서 한 줄기 배추가 바람에 쓰러져 있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이 놓친 작은 일처럼 느껴졌다. 영희는 허리를 한번 펴며 배추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나 무릎에서 밀려오는 묵직한 통증 때문에 잠시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 지나온 고단함이 이 작은 일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바로 그때 이웃집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영희는 살짝 놀랐고 뒤돌아보았다.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름 아닌 김상호였다. 상호는 언제나 조용하고 착한 이웃이었다. 오랜 시간 같은 마을에 살며 종종 그녀를 도와주던 이였다. 그는 부드럽고 조용한 태도로 단 한마디의 말 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도와드릴게요. 상호는 그저 말없이 도와주려 다가왔고 영희는 상호의 손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상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배추를 바로잡았다. 그의 손길이 지나가고 영희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자존심을 세운 걸까? 상호는 배추밭을 마치고 일상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차 한 잔을 권했다. 영희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를 초대하기보다는 마당에 앉아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건넨 차 한 잔은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였다. 차를 마시며 영희는 조금씩 그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상호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영희는 조금 더는 말을 아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호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상호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아무리 어색한 상황이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냥 이웃이니까요. 그의 말에 영희는 또다시 숨을 고르고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지나쳐온 많은 생각들이 그 순간 차 한 잔의 여유로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이런 조용하고 따뜻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했다. 영희는 그때 그 사람의 곁에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오후 영희는 혼자서 다시 배추밭으로 나갔다. 상호의 도움을 받았던 일이 떠올라 잠시 몸을 쉬어가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문득 마당을 떠나 다시 그에게 말을 건넬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가 보여준 작은 배려와 그 친절한 웃음은 자신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으니까 가끔은 이런 소소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영희는 그 생각을 털어냈다. 그때 그녀는 멀리서 상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다시 조용히 다가왔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는 알았다. 자신의 삶에 소소한 기적이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그 기적은 상호와의 작은 연결고리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냥 우리 한 번 더 차 마시지 않으세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며 고백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상호는 영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망설임이 비치는 듯하자 한숨을 내쉰 후 천천히 대답했다. 그러며 차 한 잔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직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가까워졌다. 상호는 그저 말없이 그저 묵묵히 배추를 바로잡았다. 영희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아침은 언제나 그녀에게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 고요함마저도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젯밤 상호와 함께 마신 차 한 잔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작은 순간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작은 흔적을 남긴 것이다. 고요하게 흐르는 시간이 그저 덧없는 일상처럼 흘러가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어쩌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익숙해져 버린 신체의 변화였다. 다만 그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느껴지는 손끝의 저림, 허리의 뻐근함,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어지러움은 이제 영희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젊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 조금씩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도 그녀는 스스로 그저 나이가 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일상의 작은 고통에 익숙해져가며 하루를 살아갔다. 그러나 상호가 도와준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호는 영희의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간과하지 않고 그 대신 조용히 그녀의 삶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 상호의 친절은 영희에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신호로 다가왔다. 자신도 모르게 상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영희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에게 묻고 싶기도 했다. 며칠 후 영희는 다시 배추밭으로 향했다. 이번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 상호가 도와준 뒤로 자신은 언제나처럼 혼자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상호는 어느 날 아침 또 다가왔다. 그가 도와주러 오는 것은 물론 좋았지만 영희는 차마 그에게 손을 내밀기가 불편했다. 그런 마음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돌리며 일을 시작했지만 상호는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영희는 잠시 멈칫하며 그를 바라봤다. 그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또 한 번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영희가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몸을 움켜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상호 씨.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를 돕는 동안 영희는 잠시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그의 존재가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영희는 상호가 무엇을 바라고 혹은 그가 자신의 삶에 무엇을 더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날 오후 상호와 함께 밭 일을 끝내고 돌아가던 영희는 국자를 들던 손을 잠시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다가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상호의 친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또 그런 감정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호는 여전히 그저 친절한 이웃일 뿐 그녀의 삶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으려 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영희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자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상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며 잠시 멈추어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마을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상호는 다시 한번 영희에게 연락을 했다. 이번엔 다정히 말하며 그녀를 위해 음식을 좀 준비했다고 했다.
영희는 그가 음식을 준비해 온 것에 놀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에게 대한 기대감이 커짐을 느꼈다. 상호 씨,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끓여 먹을게요. 영희는 조금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그녀의 말을 잘라내고 자리에 앉으라는 말과 함께 음식을 건넸다. 저와 함께 드세요. 오늘은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영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를 돕고 있었고 그 따뜻함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왔다. 영희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나누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상호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 영희와의 대화에서 위안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영희는 한편으로 자신이 그의 친절에 대한 감정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이날 밤, 영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찬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상호의 친절과 따뜻함이 어쩐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 상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영희는 다시 한번 상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청했다. 그냥 우리 한번 더 차 마시지 않으세요? 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마침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요. 차 한 잔이 어때요? 하지만 그런 조용한 여우는 오래 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영희의 문 앞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다. 아들, 기철이었다. 영희는 문을 열자마자 아들 기철의 차가 보였다. 그럼요. 차 한 잔이 어때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 기철이 그날 갑자기 찾아왔다. 영희는 문을 열자마자 아들 기철의 차가 보였다. 그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다르게 느껴졌다. 얼굴에 그늘이 지고 눈빛에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영희는 깜짝 놀라며 그를 맞이했다.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 봐요. 할 말이 있어요. 영희는 그 말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동안 연락을 안 해왔던 기철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전화를 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마음을 준비하며 기철을 집 안으로 들였다. 무슨 일이야? 기철아, 왜 이렇게 급히 왔어? 영희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기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떠오르는 피로와 혼란스러움이 눈에 띄었다. 그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고 입을 열 때마다 영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머니,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 순간 영희는 기철이 하는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고백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망했단 말은 곧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그녀에게 어떤 부탁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마음 한켠에서 서서히 무겁게 느껴지는 감정이 밀려왔다. 사업이 망했다고? 영희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 빚만 남았어요. 집도 넘어갔고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그게 제 할 말이에요. 영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뭔가 씁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칠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들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다. 서울로 가자는 거야. 여기서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영희는 속이 답답했다. 그녀는 아들이 정말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오려 한 건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내려왔으니 같이 서울로 가서 지내세요. 전세라도 구해서 같이 살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기철은 손을 짚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영희는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부당하게 느껴졌다. 기철이 자신을 돌보겠다며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영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아들 기철이 자신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지만 그가 여태까지 보여준 태도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내가 언제 나이 드신 어머니를 이렇게 다루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업이 망하면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철은 점점 더 말이 빠르게 나갔다. 영희는 그에게서 단호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상호가 그들 사이를 오가며 한 걸음 다가왔다. 상호는 영희와 기철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물러섰다. 그가 다가오는 순간 기철은 상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기철은 얼핏 상호를 보고 질문했다. 이분은 상호 씨, 이웃집 사람이고 배추밭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기철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상호를 쳐다보며 그를 낯설게 느꼈다. 기철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렇게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정말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하시겠어요? 그때 상호는 조용히 한 발자국 물러서며 말을 이었다. 기철 씨,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곳에서 지내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철은 순간 당황했다. 상호의 말에 기철의 얼굴에 어색함이 묻어났다.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저와 어머니는 서울로 가시고 이분은 그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밭 일을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는 다르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기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상호의 말이 그의 자존심에 건드린 부분이 있었지만 그도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 저랑 서울로 가세요. 이곳에 계속 계시려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기철의 손을 살짝 내쳤다. 그만해.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할 거야. 나이 드는 게 쉽지 않지만 이곳에서 나만의 삶을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 기철은 잠시 입을 다물고 영희를 바라봤다. 그런 그의 모습이 영희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어머니, 기철은 한마디만 남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영희는 기철을 붙잡지 않았다. 그 순간 상호는 조용히 말없이 영희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영희는 그 손길을 느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그가 무심히 지나쳤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상호는 다시 한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돌아섰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영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바라보았다. 기철과의 갈등 속에서도 상호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작은 안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호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상호는 다시 한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돌아섰다. 그날 영희는 자신의 집 앞에서 멈춰섰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다. 일상이 그렇게 또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영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울컥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까? 그녀는 속으로 되물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았다. 홀로 살아온 시간, 아들과의 갈등, 상호와의 미묘한 관계들. 마음속의 갈등은 그날 저녁, 깊은 여운을 남기며 계속해서 영희를 괴롭혔다. 그날 오후, 기철이 떠난 뒤로 영희는 집안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기철의 말처럼 정말 서울로 가야 하는 걸까? 상호가 그렇게 다가오는 게 불편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보내는 작은 손길들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영희는 그 손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의 존재가 서서히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전 영희는 집안에서 느껴지는 소음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상호를 보게 되었다. 상호는 영희의 집 주변을 돌며 언제나처럼 조용히 일을 돕고 있었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집 주변을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듯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영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것 같았다. 상호 씨, 또 일하고 계시네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상호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자꾸 도와주시니 괜히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상호는 그렇게 말하며 일손을 멈추고 영희에게 다가갔다. 그가 이렇게 말을 건넬 때마다 영희는 마음속에서 작은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동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영희는 상호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자주 말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작은 일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배추밭에서 함께 일하며 그녀는 그가 가끔 던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다. 사실 저는 혼자 살아오면서 이곳이 제 고향 같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상호는 고백하듯 말했다. 영희는 상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저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말하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상호는 다시 한번 영희에게 다가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먹어야죠. 영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요.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습에서 영희는 점점 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상호가 그녀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가 던지는 작은 말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되었다. 상호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영희와 이야기했다. 어머니, 가끔은 이런 소소한 일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일을 돕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행복이죠. 상호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영희에게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영희는 그 말을 들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이 녹았다. 그날 밤 상호와 함께 저녁을 마친 후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상호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희는 상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상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어쩌면 그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잠에 들었다. 밤이 깊었지만 영희는 여전히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그날 아침 영희는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어지러움에 잠시 멈칫했다. 짧은 순간 그녀는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힘을 주어 일어섰다. 허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아침 공기마저 차가워 그녀의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이런 불편함은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영희는 천천히 아침을 준비하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전 상호가 도와준 후로 영희는 그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
조용히 다가오는 모습은 그녀에게 차분함과 위로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려가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그는 너무나 조용하고 영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그와 가까워지면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과거의 경험들이 그녀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다. 영희는 아침을 마친 후 평소처럼 배추밭으로 향했다.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를 그녀는 감지할 수 있었다. 배추밭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이번엔 그 평화로움 속에 긴장감이 있었다. 그동안 상호와 함께 일하며 나눈 대화들, 그가 보였던 따뜻한 마음들이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것이었다. 일하는 중에도 상호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그가 다가왔을 때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그가 보여준 작은 배려들이 어느새 영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상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그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를 마주하게 되었다.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도 일하셔야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오늘도 해야죠. 날씨도 좋고 배추도 많이 자랐으니까요. 상호는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눈치챘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만 쉬세요. 저 혼자 다 할게요. 영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살짝 떨림을 느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이 단지 친절해서 오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다시 몸을 움직이려 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상호는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괜찮다고 하셔도 저랑 함께 해요. 상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다가왔다. 그가 말하는 동안 영희는 마음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는 여전히 그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신이 또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상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상호와 함께 배추밭 일을 마친 후 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영희는 상호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친절함이 자신에게 너무 익숙해져 그가 어느새 자신의 일상에 녹아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다시 고백이 된다면 또다시 고통이 따를 것 같아 두려웠다. 저녁, 상호는 다시 영희에게 다가와 저녁을 함께 먹자고 말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상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영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다짐했지만 상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시간이 참 빠르게 가네요. 상호의 말에 영희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다. 그래요. 정말 빠르게 가네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조금은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머니와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게는 큰 의미가 돼요. 상호의 말은 영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대로 이 작은 일상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다. 그동안 홀로 살아왔던 시간이 길었지만 상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점점 더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을 마친 후 상호는 말없이 일어섰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배추밭 일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한숨을 쉬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집 안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상호에게 느끼는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떠나지 않는 불안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밤이 깊어지자 영희는 잠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상호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가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게 정말 괜찮을까? 영희는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아침 영희는 일어났을 때부터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손끝은 여전히 저리고 허리는 고통스럽게 아려왔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몸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기운도 몸을 일으키게 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다. 나이 들매 무게와 그와 함께 찾아온 외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불편함을 부정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정원을 돌아보며 작은 일들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호와의 관계가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점차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상호가 보였던 작은 친절,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었던 순간들, 그것들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어버렸다. 영희는 다소 힘겹게 아침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아침을 마친 후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산책길에서 마주칠 상호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상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상호 씨, 그가 내게 무엇을 의미할까? 상호와 함께 나눈 저녁,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말들,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들이 지나치게 그녀에게 가깝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감정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상호에게 다가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러들게 되었다. 그날 상호는 다시 그녀의 집 근처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영희는 상호를 멀리서 보며 다가갔다. 상호는 한 손에 삽을 든 채 배추밭을 돌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언제나처럼 묵묵하고 조용했다. 영희는 다가가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상호는 일하던 중 영희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다시 오셨네요. 힘들진 않으세요? 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그가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가 다가오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쉬려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나 상호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금세 알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어머니, 괜찮으면 잠깐 앉아서 쉬세요. 저는 계속 일할 테니까요. 상호는 조용히 말했다. 영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상호가 배추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상호가 일을 하는 동안 영희는 그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마음, 그 작은 배려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위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려워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 근데 그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상호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영희는 그가 또 한 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상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서 작은 일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걸까? 전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다가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진심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상호 씨, 왜 이렇게 나를 계속 도와주시죠? 영희는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영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다. 그냥 어머니께서 힘들어 보이시니까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는 말없이 대답했다. 그 말에 영희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의 말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상호는 계속해서 일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께서도 혼자서는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저와 함께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가 말하는 동안 영희는 가슴 한켠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영희는 자신이 상호와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제는 그저 친절 이상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치면서 영희는 그동안 막연하게 떠오르던 감정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상호는 계속해서 영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영희는 그 말을 차분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말없이 이해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순간 영희는 어느새 자신이 더 이상 상호의 따뜻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을 마친 후 상호는 다시 한번 말없이 집을 떠났다. 영희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그가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한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베개 곁에 놓인 찻잔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아직 따뜻한 그 향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상호는 더 이상 그저 이웃이 아닌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잠들기 전 영희는 이불 위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와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고 몸도 우리에게 조금씩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경고들을 지나쳐버리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심은 우리를 더 잘 돌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몸에 작은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언젠가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배려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영희와 상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고립되기 쉬운 삶에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호가 영희에게 보여준 작은 배려와 따뜻한 손길은 영희에게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이 아닌 정서적인 지원을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점차적으로 신뢰와 연결이 생기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상호가 보여준 지속적인 관심과 작은 사랑의 표현들은 영희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느꼈던 삶 속에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고 그 사랑은 꼭 연애나 그리운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관심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들이 만들어낸 진심 어린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돌보는 것에서 헤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간과하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미 지나쳐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을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와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회에서 배우고 지금부터라도 몸을 아끼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나 외로움은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로 사람의 마음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또한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결국 사람과의 연결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를 남겨주세요. 그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표시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